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진보 성향 정치단체 사람과 세상이 11월 3일에 발표한 칼럼입니다. 여기가 매주 한국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번 주에는 특히 최근 경주 에이펙 회담 계기로 마무리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이걸 아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이 칼럼은요. 정부 발표랑은 뭐랄까 완전히 결이 다른 아주 강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면서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과 세상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 협상 이면에 혹시 감춰진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람과 세상 칼럼이 정리한 협상 결과 그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직접 투자를 하고 이것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나눠서 낸다는 거고요. 외환 시장 불안하면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5대5로 나눈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자금이랑 기술을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그 대가로 우리 정부가 얻어낸 건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다가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상호 관세율은 15%로 유지됐습니다. 이걸 두고 정부랑 여당은 한미동맹 재확인했다. 경제 불확실성 제고했다. 이러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맞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익 외교의 큰 성과다. 심지어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조국 혁신당도 초당적 협력 약속했고요. 네,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세상 칼럼은 이런 정부의 자화자찬에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하네요. 칼럼은 이 공식 발표된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면 합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거로 드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끝나고 나서 무려 6천억 달러 투자를 언급했다는 점. 6천억 달러요? 공식 발표는 3,500억인데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백악관이 발표한 그 팩트시트 있잖아요. 주요 내용 요약한 거. 거기에 보면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랑 엔진 사는데 499억 달러, 또 가스공사가 LNG 장기 구매하는 거, LS그룹이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30억 달러 투자하는 거, 이런 구체적인 기업 투자 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식 발표된 3,500억 달러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인 부담인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숨겨진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농산물 개방이나 반도체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칼럼이 좀 지적을 하던데요.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런데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다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전면 개방이요? 이건 말이 완전히 다른데. 네, 칼럼은 바로 그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에 금이 간다는 거죠. 핵잠수함 확보 문제도 그래요. 칼럼은 이게 과연 관세 협상에서 다룰 문제였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실질적인 안보 강화 효과나 외교적 실익 이런 게 크지 않다고 본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오히려 다른 걸 너무 많이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그래서 칼럼이 이번 협상을 아주 강한 표현을 써서 규정하는데요. 매국적 굴욕 협상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매국적 굴욕 협상. 정말 센 표현이네요. 네, 특히 그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칼럼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면 왜 미국 자본이 직접 투자 안 하냐는 거죠. 그럴듯한 질문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강도적 약탈에 가깝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계산까지 제시하는데요. 연 5% 수익률을 가정하고 아까 그 수익을 5대5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계산하면 그 투자 원금 2천억 달러 회수하는 데만 무려 2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0년이요? 이건 사실상 돈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네요. 그렇죠. 경제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퍼주기식 투자다. 이런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와, 그 계산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은 계속 성과라고 포장하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논리에 대해서도 칼럼이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보다는 잘했다, 아니면 지난 윤석열 정부보다는 낫다.
이런 식의 비교요? 네. 칼럼은 그런 비교가 결국 최악이랑 비교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그럼 뭐랑 비교해야 한다는 거죠?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처럼 미국의 압력에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다자 협력의 틀 안에서 자기들 국익을 제대로 추구하는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아, 훨씬 더 기준을 높게 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군요. 더 나아가서는요. 한미동맹이라는 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 자체를 아주 위험하게 봐요.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 그게 왜 위험하다는 거죠? 이걸 일제강점기 때 그 춘원 이광수 같은 친일파들이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친일 행위를 정당화했던 논리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와, 이광수까지 예시로 드는군요. 상당히 강한 비판인데요. 네, 미국 중심의 질서가 뭐 영원할 거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결국 국가의 자존심이나 신뢰를 다 내팽개치는 이런 매국적 협상을 오히려 애국적 결단으로 막 둔갑시키고 있다. 이런 아주 통렬한 지적인 거죠. 결국 사람과 세상 칼럼의 최종 결론은 이건가 보네요. 미국이 이제 동맹국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해야 할 정도로 힘이 예전 같지 않다. 네, 미국의 쇠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21세기는 명백히 다자주의 시대인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 한미동맹이라는 틀에 갇혀서 이런 매국 협상을 국익수호라고 포장하는 정신승리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한다, 분노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람과 세상의 칼럼은요.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협상 내용 자체의 어떤 불투명성, 그리고 그 경제적 타당성 문제, 더 나아가서 한미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칼럼이 제기하는 이런 여러 의혹들이나 비판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협상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진정한 국익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칼럼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